위르겐 클린스만이 감독을 하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6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완승을 거둔 건데요. 전반엔 김민재, 황희찬이, 후반엔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이 차례로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자책골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튀니지와의 평가전에서 결장했던 손흥민은 부상 우려를 뒤로 한 채 이날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나섰습니다. 한국은 초반부터 베트남을 강하게 압박했고 김민재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5분 코너킥 상황, 이강인이 공을 차 올렸고 김민재가 높이 뛰어올라 헤더로 연결해 골을 넣었습니다. 김민재의 A매치 4번째 골이었습니다. 전반 16분 이강인이 날린 슈팅은 골대를 맞고 1분 뒤 손흥민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아쉬운 장면들이 나왔으나 계속해 맹공을 퍼부어 결국 추가골을 올렸습니다. 전반 26분엔 황희찬이 이재성의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받아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반 6분 손흥민은 이재성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를 비집은 뒤 골문 앞에 있던 조규성을 보고 공을 건넸습니다. 공은 상대 발을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손흥민은 후반 15분에 황희찬과 2대1 패스로 공간을 만든 뒤 오른발로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3월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2골을 넣었으나 이후 대표팀에선 골맛을 보지 못했던 손흥민이 약 7개월 만에 대표팀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후반 25분 손흥민이 중앙에서 침착하게 기회를 고른 뒤 오른쪽 이강인에게 공을 건넸고 이강인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41분엔 정우영이 상대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을 골문으로 밀어넣으며 이날 마지막으로 6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경기가 끝나자마자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실제 베트남 인터넷 사이트에 달리고 있는 재밌는 댓글 번역본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력을 들고 나왔는데 90분을 버틴 건 베트남이 유일할지도 모른다. 6골을 먹힌 것도 정말 잘한 거라 생각한다. 한국팀 골키퍼 얼굴을 본 기억이 없다. 애초에 골키퍼가 경기를 참석했는지도 모르겠다. 한국팀 골키퍼는 핸드폰이 0%인 채로 경기장을 나가지 않았을까 싶다. 박항서 감독을 보고 좀 배워야 한다. 트루 감독은 벤치에 앉아서 제대로 된 전술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당장 경질이 필요하다.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 같았다. 박항서 감독을 다시 불러야 한다. 베트남 축구는 이대로 가면 앞이 보이질 않는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영국 스포츠 매체 인사이트몰은 한국의 압승은 당연한 것이었다며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켜 부상이 생길 뻔한 감독의 선택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게시한 지 30분 만에 7,000뷰를 달성하며 수많은 영국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번역본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친선 경기에서 김민재와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 등 유럽파들이 차례로 릴레이골을 터뜨리며 6골 차로 크게 이겼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전반에 김민재와 황희찬이 한 골씩 넣어 2대0으로 앞섰고 후반에는 상대 자책골과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의 연속골로 6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13일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혼자 2골을 넣은 이강인은 2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전 1대0 승리부터 3연승을 달린 한국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16일엔 싱가포르를 상대로 2026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은 예상했던 대로 완벽한 대승을 거두며 경기를 마무리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후반 16분 베트남 V 호앙비엣 아니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잡고 있는 손흥민에게 반칙을 범했고 심판은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이 90분을 뛰고 싶어 했다. 오늘 근육 부상이 재발하지 않았다. 60분 정도에는 손흥민에게 직접 물어봐 괜찮다는 사인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는 리스크를 껴안으면서까지 굳이 출전시켜야 했는지 의문인 경기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영국 팬들은 댓글을 통해 엄청난 분노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의 인터뷰가 끝나고 손흥민이 클린스만 감독을 언급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손흥민의 리더십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인터뷰 내용입니다. 초반부터 경기를 잘 풀어간 것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많은 기회에서 더 골을 넣지 못한 것은 숙제지만 선수들이 칭찬받을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5분 김민재의 골이 터지면서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틀어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몸 상태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축구 선수로 살면서 부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경기 출전 여부를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한국에 와서 팬 여러분 앞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과 상의해서 제가 경기에 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훈련에도 많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승리로 3연승을 거둬 11월부터 2026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돌입합니다. 이제 3연승으로 선수들 자신감도 올라왔고 첫 승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 계속 좋은 경기력,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4년 1월 아시안컵과 2026년 월드컵까지 가는 여정에 팬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매번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또 함께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비난을 겪는 게 당연한 자리입니다. 비난은 어디까지나 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들여서 좋게 바꾸는 것도 선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튀니지전에서 이강인이 공격 전술을 짰다고 밝혀 감독님이 비판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감독님을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다른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강인이가 가운데서 뛸 수 있고 재성이도 바깥에서 뛸 수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 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지션에서 뛸 때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서 약속될 플레이를 잘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감독님께서 프리하게 해주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감독님에 대한 팬분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님 때도 정말 힘들었고 믿어달라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응원을 받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즐거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에너지를 주시면 선수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에는 수많은 해외 팬들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역시 손흥민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 속이 시원하다. 한국 대표팀은 감독의 전술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 손흥민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손흥민의 집은 한국이다. 손흥민이 보고 싶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감독이란 자리가 욕을 많이 먹는 건 사실이지만 선수가 감독을 감싸고 드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 손흥민은 진정한 월드클래스이다. 이번 베트남의 반칙을 보고 식겁했다.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는 상상을 했는데 끔찍했다. 손흥민이 스스로 출전을 원했다니 정말 놀라운 인성을 가진 선수다. 아마 같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다.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팬들을 위해 경기를 뛰다니 손흥민은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부상을 무릅쓰고 팬들을 위해 스스로 경기를 뛰고 싶어 했다는 손흥민의 인터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경기를 마무리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 보여주길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